화제가 된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이슈앤스토리입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김남국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들으신 것 같이 일본은 지금 21호 태풍 제비에 이어서 지진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6.7 꽤 큰 규모의 지진인데 아직 태풍도 수습이 안 된 상황인데 이렇게 고립된 여행객만 수천 명이라고 합니다. 마치 일본 이 탈출 재난 영화 방불케 하는 그런 상황이고 바람만 봐서는 웬만한 영화의 CG보다 훨씬 더 실감납니다. 현실이 영화보다 더 영화적이다 이럴 때가 있는데요. 어제 오늘 계속 장면 보고 계시지만 콘크리트 빌딩의 외벽이 종이장처럼 찢겨 날아가고요. 그리고 지금 간사이 공항 아주 심각합니다. 최소한 5천여 명이 지금 발이 묶여 있는데 저분들이 지금 탈출도 못하고 고립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간사이 공항에서 지금 침수가 11일까지 일단 복구하겠다고 했는데 다음 주 화요일이에요. 근데 그때까지 가능한지가 지금 미확인이에요. 왜냐하면 만약 항공기에 이제 물이 침수됐다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심지어는 이게 비행기가 물에 잠겨서 비행기인지 잠수함인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문제는 지금 여기에 발이 묶인 여행객들 언제 과연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우리 관광객만 해도 지금 우리 당국에서 파악한 게 50명이다. 지금 이 한 명의 경상자가 있습니다. 또 실종됐다고 신고된 7명이 있었는데 다행히 이분들의 안전은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현지에 있는 분들은요. 50명이 아닐 것이다. 훨씬 더 많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더 정확한 파악이 필요해 보이는 대목입니다. 그렇군요. 문제는 이 재난 수준의 태풍 후 폭풍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아직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우리 국민들이 일본 내에서 발을 동동거리고 있는 상황인데, 자 저희가 생방송 중에 직접 연결을 하려고 했었는데 현지 사정이 워낙 안 좋기 통신 때문에 상황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통화를 좀 해봤습니다. 잠시 그곳에 있는 한국인들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화면에는 계속 체크인이 될 것처럼 그거를 띄워놨었거든요. 내일은 뜰 수 있을 거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이제 기다리셨던 거였는데 화장실까지도 불이 완전 안 들어와서 완전 암흑이었고요. 물이랑 그냥 비스킷 같은 것만 나눠주시면서 오늘은 이렇게 지내야 될 것 같다고 하시는 중에 할아버지 두 분은 기다리시다가 쓰러지셔가지고 구급차 와서 떠나고 했거든요. 직장 잘리게 생겼다고. 왜냐하면 인터넷이 아예 안 되니까 연결 자체가 안 됐어요. 그리고 전화라도 한국으로 해서 만약에 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전화 걸기 실패가 계속되는 거예요. 애기들 여기저기서 울고 진짜 전쟁 나면 이런 거겠구나라고 생각했었어요. 저는. 전쟁 나면 이런 거겠다. 이게 굉장히 지금 당시 상황이 확 와닿는 말인 것 같아요. 특히 전화도 불통, 인터넷도 불통 정말 답답하실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어떨까요? 제일 중요한 게 두 개예요. 이럴 때. 하나는 그 현장, 간사이 공항에서의 안내. 좀 정확한 안내 방송을 듣고 그럼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숙소를 잡아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공항 밖으로 대피했다가 들어와야 되는 것인지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체크인 화면이 계속 떠 있었다는 건 뭐냐면 비행기가 곧 뜰 것처럼 대기하고 계시면 곧 이제 태워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길 떠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인터넷 전화로 이 상황 파악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계속 현지에 대기하면서 이 피곤해지는 피로감, 힘이 빠지는 거기다 제대로 음식물 섭취도 안 되고 이런 문제인데 더 심각한 건 영유아들입니다. 유모차에 타고 있는 아이들도 상당히 목격이 됐는데 이 아이들은 생각해 보세요. 몇 시간 후면 내가 집에 갈 걸 생각하니까 아이들의 분유 같은 거를 며칠치 가지고 다니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를 들면 어른이 배고프면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이라도 먹을 텐데 이 아이들의 이유식이라든가 분유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건지 난감하고 이 불통 상황에서 더 두려웠을 텐데 공항 호텔의 연회장 바닥에서 휴식을 취해야 되는 상황, 난민이죠, 난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떤 당국, 우리 외교 당국의 안내라든가 현지 공관이라든가 또 제일 좀 제가 나쁘게 보는 것은 일본은 그러지 않을 것 같았는데 항공사들의 안내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고요. 새벽 6시에 셔틀을 타고 페리로 갈아타고 공항으로 이제 섬을 빠져나가서 가려는 분들이 셔틀을 줄을 섰는데 줄이 길더라는 겁니다. 두 바퀴를 맴돌았다는 거예요. 그럼 한 2시간 기다리면 되겠지 그랬는데 6시간을 기다렸답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보통 탈진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전혀 안전에 대한 안내와 대책이 가이드되고 있지 못하다. 이게 심각한 문제로 보입니다. 예, 뭐 섬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를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맞습니다. 뭐 셔틀버스나 여객선 뭐 필요할 것 같은데 뭐 일본말을 잘하는 한국 사람 같은 경우에는 큰 어려움이 없겠지만 만약 의사소통이 안 된다면은 정말 황당하고 좀 당황스럽겠습니다. 네, 사실은 저렇게 재난 상황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그 긴급한 여러 통역이라든가 이 안내하는 어떤 그런 요원들이 좀 필요하다고 볼 것인데 충분하게 뭐 각국에 있는 사람들이 오는 어떤 그런 공항이었기 때문에 충분하게 안내라든가 뭐 통역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앞서 지금 이제 앵커께서 이야기를 하신 대로 간사이 공항이 이 오사카 만에 인접해 있는 인공섬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공섬과 육지를 잇는 도로가 뭐 여러 개 있는 게 아니고 유일한 도로 하나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저 도로인데요. 유조선이 네, 2,500톤급의 유조선이 이 강풍에 밀려와가지고 부딪히게 된 겁니다. 재난 영화 한 장면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한쪽 편도 차선의 상판이 지금 크게 훼손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두 양쪽 양방향의 차선 사이에는 이 저 아래쪽으로 또 이제 열차가 지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쪽만 이렇게 훼손이 됐다라고는 하지만 다리 전체에 뭔가 이렇게 안전상의 위험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사실상 해당 다리를 아예 5일 오전까지 이용하지 못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 안전 점검 진단이 끝난 이후에서야 어제 오전이죠. 어제 오전 조금 지나서야 한쪽 방향의 편도만을 이용을 해서 이 셔틀버스를 통해 뭐 많은 이용객들이 빠져나간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뭐 너무나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긴급하게 고속 페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간사이 공항에 이렇게 발이 묶여 있었던 많은 승객들을 이렇게 구출해내는 그런 상황이 연출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뭐 영종도에 있는 공항 같은 경우는 그 바다하고 다리의 간격이 높기 때문에 맞습니다. 저렇게 걸리지는 않았을 텐데 간사이 공항 같은 경우는 바다 해면하고 다리 난간 사이가 맞습니다. 낮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배 갑판보다 다리가 더 낮죠. 그러니까 배가 바로 걸려버린 거죠. 맞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게 거기다 또 홋카이도의 지진, 바로 지난 새벽입니다. 3시가 좀 넘어서 6.7 지진까지 와서 제가 알기로는 이 지난주에 바로 이 김남국 변호사가 혹카이도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곳이죠. 그렇죠. 삿포로 하면은 뭐 겨울 관광에 또 아주 유명한 곳이기도 하고. 근데 오사카도 지금 우리 관광객이 많이 가는 곳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민들도 많이 사는 교민들도 많이 사시고. 그러니까 저는 50명이 관광객이라는 거는 전수 파악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민들 관광객의 안전은 지금 계속 체크되고 있어야 되는데 실시간으로요. 문제는 이 11일에도 이 간사이 공항에서 비행기가 뜰 수 있을까? 여기서 비용 문제가 또 발생을 해요. 신칸센을 타고 이제 여행을 하다가 공항으로 가신 분들이나 또는 비행기 시간 늦지 않으려고 택시 타고 가신 분들은 신칸센 비용을 40만 원 썼다는 분들이 계시고 택시 비용도 지금 수십만 원 나왔다는 분들이 계신데 맞습니다. 여행 마지막에 남아있는 현금을 털어서 교통비로 썼는데 지금 며칠 동안 일본에 유숙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그러니까 이게 난감한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간사이 공항을 빠져나온 분들도 사정이 좋지만은 않습니다. 비용 문제뿐만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 없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행객들의 이야기 또 잠시 한번 들어보시죠. 아예 정보도 없어요, 저희도. 왜냐면은 그냥 오사카에 대한 정보만 알고 왔지. 한국에 전화 걸어서 신호만 안 잡혀가지고 전화 걸어서 예약해달라고 얘기하고 신칸센 가는 비용만 지금 40만 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의 뭐 몇 배가 진짜 들어서 거기다 호텔비가 지금 2박이 더 추가되고 지금 여기 고베도 편의점이면 편의점도 음식이 다 없어요. 음식도 없고 뭐 비용도 교통비 추가로 많이 들고 정말 피해가 막심한 것 같은데요. 이분들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는 게 보상금이 있다면 아주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텐데 가능할까요? 이 피해 보상과 관련해서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 안타까운 것은 여행자 보험을 만약 들었다라고 한다면 그런 분들은 이 특약에 의해서 이런 뭐 천재지변이라든가 태풍이나 지진 등에 의해서 뭐 항공기나 배가 연착되고 지연됐다라고 하면 거기에 소요되는 여러 숙박비라든가 렌트비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 이런 여행자 보험이 없다라고 한다면 항공사에 본인이 이렇게 국내로 들어오는 데 예약을 했던 이 항공사의 약관에 따라서 이렇게 보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뭐 대한항공이라든가 아주 큰
국적기 아주 큰 뭐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약관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런 보상이 충분하게 마련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사실 많은 국민들이 많은 이 관광객들이 비용을 조금 줄이려고 저가 항공을 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본은 가까우니까. 네, 맞습니다. 뭐 여행이 굉장히 5시간, 6시간 된다라고 한다면 좀 편안한 비행기를 타겠지만 조금이라도 뭐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저가 항공을 타는 경우가 많은데 저가 항공의 약관을 보게 되면 이런 어떤 천재지변이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 뭐 비행기를 환불해주는 항공권 비용을 환불해주는 정도만 보상이 있을 뿐이고 여러 추가적인 어떤 숙박비라든가 체류 비용 이런 것들에 대한 보상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안타까운 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체 여행 같은 경우는 여행자 보험에 거의 대부분 가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은 사실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많이 하죠. 자유여행으로 가기 때문에 이 여행자 보험에 가입했다면 그래도 꼭 드셔야겠습니다. 조금 이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엔 정말 사비 이 출혈이 굉장히 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외교부의 대처 좀 미흡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 한 50명 정도 우리 국민 간사이 공항에 고립돼 있다는 집계를 발표를 했는데 현실은 전혀 달랐다고 합니다. 간사이 공항에 고립됐던 분들의 이야기 잠시 들어보시죠.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긴 했어요. 정말 친구가 보내준 거 보고 막 웃었어요. 무슨 어떻게 50명밖에 안 되냐면서 우리 만난 한국 사람만 해도 50명이 넘는데 간사이 공항에서 우리나라로 오는 비행기 한 편에만 해도 50명에 훨씬 넘는 인원이 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타는 경우가 많고요. 뭐 일본에 가는 뭐 어떤 비행기를 타더라도 거의 3분의 2가 우리나라 사람 아니냐라는 이런 생각이 들기 맞습니다. 때문에 간사이 공항에 50명의 한국인이 있다라고 이 이야기가 처음 보도되었을 때 많은 분들이 이건 말도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물론 이제 그 정확한 발이 묶인 한국인이 몇 명인지를 파악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제 평론가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신 대로 통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완전히 이제 장애를 겪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관광객을 확인하는 그런 부분이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이런 방법을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으로 항공권이라고 하면은 다 전부 다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조회나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각 항공사에 전화로 연락을 해가지고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이 항공권 예매한 사람 몇 명이냐 이렇게 하면은 간접적으로 충분히 몇 명이 이렇게 발이 묶여 있는지 어느 정도 충분하게 파악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아서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뭐 통신이 완전히 두절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또 외교부에서 총영사관에서 문자를 보내면 이 문자가 충분히 도달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 이 공항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 신속한 안내가 좀 부족했다라고 해서 정말 답답함을 많이 느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저 상황이 만약 재난이 아니라 전쟁이었다라고 한다면 정말 아찔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제비 영향으로 지금 간사이 공항이 뭐 수륙 양용 비행기만 뭐 뜨고 내릴 정도로 물바다로 돼 있고 또 지진까지 오늘 새벽에 큰 지진까지 이렇게 났다고 하니까 피해가 적기를 기원을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운전 중에요. 폭언, 막말, 뭐 욕설 이런 상황들을 한 번쯤은 다 겪으셨을 텐데 아무래도 차도에서 운전대를 잡고 있으면 예민해지기도 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화가 나는 경우가 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차를 타고 있다는 것 자체로 욕을 먹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저도 영상을 삐 소리 나기 전에 영상을 한번 들어봤는데 정말 좀 황당했습니다. 잠시 좀 들어보시죠. 네, 정말 보기만 해도 좀 황당하고 여자 입장에서는 더 화가 날 것 같아요. 더 화가 나는데 직접 뭐 맞붙어서 싸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애도 정말 있잖아요.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데 아이의 안전이 가장 걱정됐을 거예요. 간단합니다. 직진차가 우선이잖아요. 근데 사거리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이 꺾은 차가 앞을 막으니까 경적을 2번 울린 겁니다. 빵, 조금 있다 빵. 그런데 아파트 입구에 그 차가 딱 차를 세우고 기다리고 있다가 주차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네. 남성이 내려서 이 아이와 아이 엄마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한참 동안 내뱉은 거잖아요. 네. 전 여기서 가장 화가 나는 대목이 뭐냐면 제 가족이 아니지만 분노를 참을 수가 없는 게 5살과 6살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같이 엄마가 운전을 하고 있고 그 안에서 영어 동요를 틀고 노래를 하면서 기분 좋게 가다가 느닷없이 앞에서 웬 남성이 나타나서 엄마에게 욕을 하는데 이 아이들의 심경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들은 천진난만하게 평생 트라우마예요. 내용인지도 몰라요. 엄마 왜요? 이렇게 하잖아요. 맞아요. 엄마가 왜 친일파 소리를 듣는지 쌍욕을 지금 자기의 차 안에서 들어야 되는 건지 아이들은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거 나중에 어떻게 이건 보상으로 될 문제도 아니고요. 그런데 저 남성은 아주 심각한 가해를 지금 한 상황입니다. 저 운전자분은 사실 대응을 굉장히 침착하게 잘하셨어요. 저 같으면 이렇게 뭐 맞대응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되지만 이 피해 운전자분은 지금 충격을 아주 많이 받은 상황이라고요. 네,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 저 남성 운전자가 막 심한 욕설을 했을 때에 이 본인이 느끼는 어떤 공포심, 그러니까 나의 신체에 대해서 위해가 가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공포심보다 차에는 아이들이 타고 있었잖아요. 굉장히 어린 자녀들이 타고 있었는데 혹시나 저 운전자, 욕설을 했던 운전자가 아이들에게 뭔가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심각한 공포심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 많은 국민들이 이제 외제차를 타고 일본 차를 타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욕을 했던 것을 이제 비난을 하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또 더 다른 점을 더 크게 지적을 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어떤 점이요? 처음에는 이 남성 운전자가 정중하게 존댓말을 씁니다. 돌아가서 들어가면 되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이 운전석에 여성 운전자가 타고 있는 것을 알고 그때부터 갑자기 욕설을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게 사람을 봐가면서 이렇게 대응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것 때문에 더더욱 조금 화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니 만약 김남국 변호사나 최영일 평론가나 제가 타고 있었으면 저런 욕 절대 못해요. 못했을 거예요. 같은 남자였으면 내가 싸워서 질 수도 있겠다. 근데 애들도 있고 여성이니까 내가 싸워도 이기겠지 뭐 이런 마음에 정말 남자로서 수치스럽습니다. 그런데 더 화가 나는 건 이 욕설을 한 남성 합의를 위한 형사 조정일에 나오질 않았다면서요? 나오질 않아서 조정관이 전화를 합니다. 제가 좀 이 직장 관계 때문에 나갈 수가 없으니 전화로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상대편에서는 지금 나오셨는데요. 근데 이 여성분은 그 상대가 너무 무섭지 않겠습니까? 무섭죠. 그래서 배우자인 남편분이 나갔어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남편분이 나오셨는데 그랬더니 이 사람의 대응이 전 어이가 없다고 생각되는 게 왜 본인이 안 나오고 대리인이 나와요? 그럼 나도 우리 아내를 보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평소에 좀 여성을 하대하는 이 습관이 있는 분은 아닌가 하는 추정이 들고요. 그리고 본인은 지금 전화로 들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뭐 아내를 보내겠다 말겠다. 그럼 보내던지 나가던지 변호사를 아니면 수임을 해서 보내던지 뭔가 문제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사과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여기는 뭔가를 받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 잘못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오히려 이쪽에서 정말 경위를 잘 설명하고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건 제가 보기에는 정말 뭐 막말로 하면 알아서 해라. 뭐 이제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좀 이 안하무인의 성격 이런 거 문제인데요. 저는 어떻게든 좀 처벌을 받아서 이게 잘못됐구나라고 하는 걸 저분이 느껴야 앞으로 사회생활을 좀 잘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렇게 욕먹을 만한 상황이 제가 봤을 땐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유가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붙이면서 차종이 일제라는 이유로 친일파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입에 담지 못하는 욕설이 또 따라 붙습니다. 쪽으로 시작되는 뭐 일본인을 비하하는 그런 얘기까지. 제가 보기에는 국내 차였으면 또 국내 차라고 뭐라고 했을 것 같고요. 미국 차였으면 미국 차라고 뭐라고 했을 것 같고요. 이제 이 핑계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